정말 예전처럼 연금만 받고 생활을 할 거예요. 물론 방법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도 사실 쉽지 않다. 요새 전업 자녀라는 직업이 새로 생겨났대요, 코치님. 전혀 먹어요. 그래서 요새 MZ 세대들이 취업을 안 하고 취업을 안 하고 주 36시간 미만 근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알바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내 워라밸 찾겠다. 지금 현 상황이 저는 사실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런 뭐 취업을 기피한 청년들이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문제가 뭐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일단 여기까지 가면 너무 먼데 우리가 지금 또 4차 산업혁명이 왔잖아요. 결국에 사람이 필요한 일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물론 여기서 뭐 다른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난다. 예를 들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그렇죠. 편집하고 이런 일들이 새로 생겨난 것처럼 무수한 직업들이 새로 생겨나긴 하지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파이가 점점 줄어드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사람이 예전에 생각해서 오래 걸려서 했던 것들을 다 컴퓨터나 시스템이나 AI가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해요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냐는 또 아니고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에 올라가는 어떤 퍼센테이지는 그만큼 못 따라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저 같아도 생각할 것 같아요. 회사를 안 다니고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해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내가 10년 회사 생활을 해서 예를 들어 1년에 1억씩 말도 안 되죠. 1년에 1,000만 원씩이라고 할게요. 1년에 1,000만 원씩을 모아서 10년을 모으면 1억이에요. 10년에 1억을 모아서 10년 만에 집을 살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집이 서울 아니더라도 근교로 생각해도 기본 한 5억에서 7억 정도 한다고 봤을 때 내가 그럼 50년, 70년을 숨만 쉬고 모아서 뭐 적금이나 저축으로 모으면 집 하나 살 수 있어. 그러면 집을 안 갖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산의 형태로 굴려나가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산의 형태로 돈을 굴리는 방법이 단순히 노동으로 버는 임금만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시드머니를 모으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취업과 커리어와 그 연봉 협상을 잘 해야 되는 게 결국엔 여러분들이 그냥 50년, 70년을 열심히 일해서 돈 7억을 만드세요가 아니라 요즘 세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어쨌든 시드머니를 얼마나 내가 빠른 시간 안에 불릴 수 있는가가 앞으로의 부를 좌우하기 때문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제가 11년 전에 코칭할 때만 해도 사람은 모두가 퇴사를 해, 사람은 모두가 자영업을 하는 시기가 있어라고 말하면 막 기겁을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20대 친구들은 자기는 절대 사업을 안 한다고 막 이래요. 그러면 퇴사를 하면 뭘 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저는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평생 일생이라는 거를 살았을 때 100세 시대라고만 봐도 60세 때 정년을 맞이하는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 60대 정년을 맞아서 주변에 몇 분이나 되시는지 한번 카운팅해보세요. 거의 없을걸요? 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 일찌감치 보통 그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 전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고 아버지들도 정년퇴임을 아니면 이제 명예퇴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 전에 사실 사전에 퇴직금 받고 퇴사하셔서 대부분 이제 자영업 하시거나 뭐 하셨던 업무와 비슷한 뭐 사업을 하시거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가 대다반수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몇 년인지 한번 계산해 보십니다. 내가 60대에 정년퇴임을 하면 여러분들의 기대 수명이 보통 지금 100에서 120이에요. 100이라고만 쳐도 40년이 남는 거거든요. 내가 40년 동안 그냥 집에서 누워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잖아요.
누구나 퇴사를 하는 시점이 있고 누구나 내 스스로의 어떤 길을 개척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누구나 어쨌든 급여가 끊기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를 늘 생각하고 염두해야 되는데 이 방식을 우리가 정말 예전처럼 연금만 받고 생활을 할 거예요. 물론 방법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도 사실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연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 앞으로의 뭐 한 3, 40년의 업무하는 그동안이 이걸 모으고 뭘 한다. 계산을 단순하게 해봐도 월에 한 내가 3, 400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라고 평균적으로 잡으면 내가 지금부터 일을 해서 앞으로 한 40년 이상을 월 300씩 나오는 구조를 만든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저도 알바하면서 근근히 이렇게 해서 나머지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나간다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이거를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 그냥 욜로가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건 있어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가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하니까 지금부터 나는 이미 퇴사자야가 아니라 그 퇴사와 어떤 나의 사업,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경험과 인프라와 인맥과 이런 것들은 있어야 내가 뭐를 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은 저는 조직밖에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 있어서 입사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좀 부모님이 돈이 많으셔서 정말 내가 취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마 부모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취업 자체에 대한 생각보다 이걸 결국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도 그게 맞다라고 얘기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여튼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경험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거는 저는 조직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거든요. 단순히 시드머니뿐만 아니라 나의 경력과 업무했던 이력과 나의 어떤 프로필과 그다음에 어떤 경험치와 이런 것들은 정말 어디 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보기는 해요. 그래서 취업이 단순히 내가 월에 200만 원,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취업을 하냐라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 발전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내가 이후에 살아나갈 나의 길을 찾는 데 있어서의 베이스가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필요하다고 일단 입사는 해보세요.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충분한 가치가 항상 있다고 얘기를 하고 뭐 면접을 보는 것도 그냥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큰 기업들이나 좋은 회사들의 면접을 가보면 배울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저는 회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되게 장려해서 회원들이 진짜 면접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좀 충분히 나의 자원, 나라는 자산을 낭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단순히 알바를 하고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환경에서 나는 편하게 살 거야 인 건지 그냥 포기인 건지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튼 저는 이거는 개인만의 문제거나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